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비 피해 없으시길. 아까 뉴스를 보니까 그 화원에 다육이랑 화분들이 다 물에 잠겼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우 정말 저도 화초를 많이 키우거든요. 옥상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 다육이 키우려면 막 몇 년씩 걸리는데 화분들이 다 물에 잠겼더라고요. 아휴. 오늘은 60갑자 중에 48번째 신의 일주 공부해 볼게요. 신은 음과 은금이죠. 금, 수, 금생수 상관이에요. 보석을 나타내고 금은 보석, 주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물에 씻기는 이런 신의 같은 일주를 도세주옥, 도세주옥이라고 그래. 물에 씻기는 보석, 주옥, 정밀한 반도체, 그다음에 하늘에 이제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서리, 옅은 구름도 나타내요. 거울, 철탑, 칼, 낫, 뾰족한 거. 매울신을 나타내고요. 매울신이라 약간 좀 고생스럽다. 고초살이라고도 하죠. 설이 내리는 밤. 해수가 좀 깜깜한 밤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태극기인 때문에 암암리에 도와주는 게 많다. 어려울 때. 그 다음에 고란살이 있고요. 나체도화가 있어서 이 신의 일주도 약간의 좀 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침, 뾰족하죠. 금요, 금술에 탄다는 금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울 신. 왜 새로울 신이냐면 과일이 이 신이라는 거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때 열매로 땅에서 분리 이제 그 나무에서 열매가 이제 따야 되잖아요. 추석 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분리에 대한 이별, 육친의 아픔은 있겠다. 그러면서 새로울 신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고 그래서 새로울 신에서 이 신자를 따왔다는 소리도 있고요. 요 뾰족한 것 때문에 치과 의사라든가 꽃집, 미용실, 디자인, 여기에 소잉도 들어가죠. 재봉. 그래서 이 신금일주를 보면은 어쨌든 요거 금백수청 같은 거기 때문에 맑고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 상격, 중격, 합격 이러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그런 걸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주 구성이 좋다. 사주 구성이 조금 힘들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가족 중에 3명이 신일주예요. 보면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 완벽한 뭔가 아우라가 있어요. 원래 신금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에 이미 전생부터 경금으로 다 거쳐서 보석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도도하고 잘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완벽해요.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고요. 자기 분야에서든 뭐든 아주 완벽한 게 있어요. 천재성 같이. 그거는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이란 말이에요. 요즘엔 상관의 시대라고 그래서 상관이라는 거는 옛날 같으면 상관경관이라고 그래서 관을 친다 해서 그 양반가들이 아랫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하극상을 일으킬까봐 뭐 상관이 있으면은 나쁘게 봤잖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자기만의 개성으로 뭔가로 기술이든 예술성으로 뛰어나게 우리 물병자리 시대라고 하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이 상관이 그 어쿠아리어스 물병자리 같은 거죠. 그런데 목욕을 깔았어요. 보면은
얘는 좀 갑은 지금 정제고 편제예요. 이거는 관이죠. 정관, 편관. 이거는 정인, 편인. 겁재, 비견, 상관, 식신이죠. 그런데 시내로 왔으니까 얘가 내려오면은 해고, 얘가 내려오면 자죠. 그래서 상관은 록을 깔아서 상관이 굉장히 강해요. 정제는 생이에요. 정인은 절이고. 그러면 이 속 안에서 인성과 상관, 이게 바로 상관 패인이죠. 그러니까 패인이라는 거는 뭐 마치 자격증,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진 것처럼 자격으로 상관의 그 막 튀는 거를 눌러주는 거죠. 정인의 올바른 마음으로, 자격증으로 하는 상관의 행동. 그런데 여기서 제극인을 또 하죠. 목극토로. 우리가 제극인이라는 거는 인성과 재물은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을 눌렀다는 거는 제라는 거는 여자도 되고 노는 것도 되고 욕망이잖아요. 근데 인성이라는 거는 마치 선비처럼 올바르게 살고 윗사람이고 부모고 이런 것들을 극한다고 하니까 상관까지 있는 데다가 약간은 자기 마음, 이 신의 일주 자체가 약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라면 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역시 우리가 사용신이 뭐 상관, 편인, 그다음 칠살, 겁재 이런 게 사용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말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상관이 록을 깔아서. 그렇지만 이 신의 자체가 현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날카롭게 비수같이 언행이죠. 언행을 아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늘? 언행을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 언행을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주 구성이 안 좋으면 여기에서 건달 깡패가 나온다는 거죠. 좋게 가면은 깔끔하고 세련되고 계산 분명하고 뭐 여자라면 귀부인. 그렇지만 이게 이제 상관이 제어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 막 자기가 지배 욕구 이렇게 금기운이 숙살직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달 깡패도 많고 이제 사주 구성이 안 좋으면 못생겼대요. 저는 아직 그런 신금일주는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라는 건 부인이고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갑이 장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돈 버는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돈을 이런 나치도화도 있기 때문에 엉뚱한 쪽으로만 안 쓴다면 얼마든지 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사지예요. 생지와 사지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친 인연은 부친 덕은 좀 떨어지겠다. 관도 절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관으로 가야겠죠. 아니면 이런 큰 무슨 아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인묘공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친과 여자 덕이 떨어지는 거예요. 재주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관도 절퇴니까 왜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한 28까지는 이것저것 해봐도 괜찮지만 28살 제 생각이에요. 28살 이후에는 한 직업에 한움을 파야 된다는 거죠. 절퇴니까 때려치고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됐던 한 30살 정도에는 한움을 파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건 인성이죠. 인성이 절퇴니까 공부라든가 모친 인연은 약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모 덕이 떨어지니까 자수성가해야겠죠. 그다음에 형제, 병지, 육지. 뭐 병지니까 일찍 떨어져 있는 형제라든가 뭐 멋쟁이 뭐 이런 친구들. 로강이 강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식상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처갓집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자리에 자식이니까 자식 애착이 굉장히 강하겠죠. 병신합수해서 술을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식 위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신의 일주 같은 경우도 거의 천재성으로 봐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준비를 안 했지? 계속 뉴스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니까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 이래서 이거 역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 낳고 득자부별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이 시내에서 이거 새로 뜯은 건데 시내에서 이 해수가 점점 커지면은 여기에 이제 이 얘네들이 절제로 가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란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신의 일주를 굳이 한다면 시내에서 이 갑이 뜬다는 거는 일단 이 갑이 인묘공망이라 약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 신은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무토하고 기토예요. 매금되거든요. 큰 땅에 이런 작은 보석 하나 묻혀버리면은 답답하잖아요. 이 목극토에서 매금 역할을 해줘요. 여기에 이제 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진짜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신에서 을이 뜨면 보석이 도화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치 낭비고 이게 을이나 목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론으로 본다면 을신충으로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어도 그런데 바짝 붙어 있으면 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한테 상처 주고 자기도 이 목은 자기의 생명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도망가겠죠. 무서워서 조금 사귀다가 딱 집착하고 너무 지배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자 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신의 그러면 병을 보면요. 병을 보면 병신합수하죠. 병신합수를 하지만 이게 만약에 겨울이면 좋아요. 겨울에는 정도 떠도 좋죠. 멀리 약간 떨어져서. 하지만 이게 4, 5 미월로 가버리면 이 화기에 얘는 줄줄 녹아요. 신이. 이러면은 그게 눈물인 거예요. 신금의 눈물. 서로 힘든 거죠. 이 사람도 답답하고 서로. 결국에는 신이 이제 힘들어서 자식 낳고는 이제 자기 혼자 자식만 키우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신의 정은 이거는 이제 이 정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신이 싫어하는 건 무와 기와 정이에요. 마치 보석에 라이터로 끓음을 내는 것 같은 거. 이러니까 이런 역할도 이러니까 아주 성격도 예민해지고 신금 자체도 약간 예민하고 까칠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은 완전히 탁탁 잘라내요. 그래서 어쩌면 배신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민하고 성격이 안 좋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망가지는 쪽으로. 그리고 안 좋은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거고. 그리고 신의 무가 있다는 거는 이런 것들은 매금. 신의 그렇지만 이게 겨울이라면 무토가 수가 많다면 무가 막아주니까 이거 도움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사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토가 많으면 매금된다는 거죠. 이 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습한 땅, 안 좋은 땅으로 고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길가에 떨어진 보석 하찮아지겠죠. 그렇지만 요런 것들 다 신약할 경우에는 인성의 도움, 윗사람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 자격증의 도움. 그렇지만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기가 있으면 그 임으로 씻겨내야 되는데 임을 흙탕물 기임탁수로 기토탁임으로 흙탕물 만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신의 경은 무쇠죠. 만약에 신약한 사람이라면은 일을 추진을 못하는데 경이 추진을 하니까 같이 일하면 좋아요. 하지만 이 잘난 신금이 강한 경금에 좀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기스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귀찮은 형제, 귀찮은 요 부모 자리에 있으면 상처 주는 부모, 형제 뭐 그런 것도 돼요. 이런 것들이 조폭으로 가는 거죠. 잘못하면. 이런 신신도 보석이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죠. 신의 임이 바로 이게 도세주옥이라고 하죠. 맑은 물로 씻겨진다는 거. 굉장히 자식한테 애착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신금이 막 신유일주에다가 해자 이렇게 되면은 물속에 푹 빠진 거라 주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보면은 맞아요. 대부분이. 상담하다가 보면. 이 신의 개는 없는 것보다 낫겠죠. 여름이면. 징발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약간은 좀 이게 이 사람한테 병이 귀하게 올라가는 남자 같으면 아들이고 직장인데 흑운 차일로 만들어졌으니 이런 것들이 흐려지고요. 개로 인해서. 이 신금도 추적추적 보석한테 지저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간끼리는 서로 좀 밀어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금은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신의 일주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인묘공망이기 때문에 돈을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여자와 돈을 너무 쫓아가기보다는 이게 지살이잖아요. 매우 바쁜 사람이에요. 그럴수록 돈도 만들겠죠. 갑이 장생을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나를 30대 전후로 정해서 한음을 파야 된다는 거. 상관이 너무 많다는 거는 정말 못 말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신금은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보석이기 때문에 돋보이고 싶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뭐라 할까 끼부림은 너무 지나친 말이고
그래서 어떤 오행이든 장단점이 있지만 이 신금이 너무 이 대운도 목화로 가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해요. 또 이런 목욕이잖아요. 목욕이라는 건 우리의 뭐 10대 사춘기 같은 거란 말이에요. 뭐 사춘기, 요새는 중2병이라고 하죠. 친구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그 반항아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금일주들이 자기 사주를 보고 그렇다면. 그래서 한여름에 가는 것도 화려하지만 고생스럽고 속은 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음간 신금 보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 신금일주한테 좋은 점은 갑이 장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상관으로 해서, 상관이라는 건 말로 하는 직업이던 기술이잖아요. 학원 그런 거는 조금 너무 틀에 꽉 막혀서 있는 거는 싫어하고 자기의 재능으로 천재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가야지. 이거 안 할 뻔했네. 시내에서 진에 원진 들어가죠. 원진 들어가 버리면 이 천재성이 원진 들어가 버리면은 삐딱하게 어딘가에 집착하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죠. 더군다나 양쪽에 막 경 뜨고 신 뜨고 이러면 문제 일으키는 거죠. 이 진에 원진 들었을 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 신의 상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이런 운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해충 때도 뭔가 변동이 있겠죠. 자식의 변동, 일의 변동,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그 수기운 보는 거를, 수를 갖다가 제가 워낙에 젊은 사람들,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그러는지 이 수기운을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육, 어린 사람들 상담하고 이런 쪽, 수기운 못 쓰는 사람들은 거의 막 애인 있고 뭐 애인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거 보러 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수기운 때 꼭 그렇게 숨겨둔 애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주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에 이 시내에서 해가 인해한목 돼버리면 이게 또 목기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 묘가 또 들어있고 해미 반합으로 목기가 강해지면은 이제 여기다 또 천간까지 떠버리면 이 사람은 자칫하면 재다신약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 때문에 아주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일주도 자기 사주가 재다신약의 우려가 있나, 이 신의 일주가 자칫하면 재다신약으로 가니까 여자 때문에 고통받아, 아버지 보고 없어, 돈 때문에 힘들어,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침을 이용해서 의료 쪽도 괜찮고 기술직, 미용이든 꽃집이든 뭐든지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45번에 택지체를 줬어요. 이거 제가 공부해 온 게 있다. 이거 공부했거든요. (45번) 45번 택지체인데 44번이 천풍구예요. 그래서 택최
이거 맞죠? 아유 어려워라. 택지체. 그래서 44번 천풍구에서 구라는 건 만날 구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택지체로 왔는데 지 위에는 연못이고요. 연못 택이죠. 그 다음에 아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쾌는 모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이게 도정계로 가면은 지풍승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작은 것이 차근차근 몰려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택지체로 도정계로는 지풍승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체가 모일체, 모을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할게요. 모일체, 모을체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항상 풍은 공손이란 말이에요. 윗사람들은 공손해요. 아래에 있는 이 초구, 여기는 백성이죠. 선비. 여기 사람들 이제 지방 관리, 여기는 장관급, 여기는 왕, 여기는 이제 물러난 원로. 이런데 요 조물조물한 요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뭘 모아야지 전쟁에도 대비하고 뭔가 사람을 하나로 모아야 하잖아요. 이 백성이던 이런 사람들을. 그거에 대한 그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 제가 공부한 거니까 최는 형하니 왕격 유묘하니 이견대인하니 형하니 이정하니라. 용대생 기라니 그 이유왕하니라. 이건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사람이 할 일이죠.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옛날에 용대생이라는 건 뭐냐면 큰 제사에는 우리가 이 옛날에 제사는 제일 큰 게 소고요, 양이고 돼지였대요. 그때 여기에서 용대생이라는 거는 이제 서계전 그 문왕이 얘기한 건데 용대생에서라는 건 큰 제사, 큰 대자죠. 요거 다 잡아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 왕격 유묘. 왕격 유묘죠. 유묘라는 거는 묘라는 건 사당. 그러니까 이 백성을 다 하나로 취합하게 모이기 위해서는 이 군주 왕이 사당을 만들어서 그 사당의 모든 제사를 크게 지내서 여기 시골에 있는 사람이든 뭐든 다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소리고요. 거기서 이 초육에서 하는 소리는 어떤 거냐면 초육에서 하는 소리는 유부 부종이면 내란 내취할세. 요게 부종이면 약호하면 일하귀소 무휼 왕하면 무구리라. 이 소리는 뭐냐면 이제 요 사람이 얘하고 정을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이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과연 내가 여기 있는 그 청와대급 장관을 만난다고 하면은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이제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하시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게 땅 위의 연못이란 말이에요.
땅 위의 연못이 잘못하면 땅 위에 연못이 뚝이 터져서 쫙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할 일은 요게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혼자 힘드니까 이 사람들을 다 모아야지 돈도 재물도 생기고 뭐 전쟁 준비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람이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오는 거는 윗사람들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길무구라고 여기 구사에서 크게 해야 허물이 없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아랫사람이 없어도 그냥 가진 거 없어도 병졸이 돈 없다고 필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 오게 만들어라. 그 사람들이 갈까 말까 망설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원형정. 원형 이정에서 나온 원형정. 뜻을 세웠으면 사람을 모으기로 했으면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같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갈등한다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을 윗사람들을 왕과 그 밑에 사람들을 믿고 내가 농사하다 말다 배우다 말다 여기를 가야 되나. 그러니까 한결같이 정치도 한결같아야지 그러니까 공약이든 뭐든 한결같아야지 이 민심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한결같지 않으면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불안하다는 거. 그래서 요 카드, 요게 나중에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쾌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인재를 모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들어있고 경쟁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끼리 분쟁도 갈등도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리더십으로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쾌가 나오면은 사업도 잘 되고 합격도 되고 지위도 올라가고 굉장히 강한 운세라는 거.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운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올바르게 그래야지 무구. 우리가 이 무구란 소리가 계속 나와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래야지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원형정. 올바르게 바르게 성인지도 올바르게 갔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면 이 댐 무너져 버리면은 이 사람들도 다 휩쓸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끝으로 이 신의 일주는 음간이기 때문에 음간들이 이제 한번 걸르고 다시 한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음적인 게 강한 사람들은 뒤끝도 있고 뭘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약간의 한번 틀어지면은 정말 힘든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신일주들은 마음을 굉장히 너그럽게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식한테 굉장히 집착하다 보면은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모 복이 떨어진다는 거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신 막 이 직업 저 직업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내 적성에 맞는지를 생각해서 한 30살 전에는 한움을 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기가 많아요. 일단은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자난 그런 생난에도 많이 휩쓸리거든요. 그런 데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신의 일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